저에게 다 있는 방송 별다방.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5년 2월 3일 입춘일이 되는 날입니다. 입춘일이 되면 양갓집에서는 옛날에 입춘방을 대문에 붙였습니다. 그것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입춘대길, 그 다음으로 같이 나란히 붙이는 것 하나가 건양작용입니다. 왜 이 입춘방을 나란히 대문에 붙여서 그 집안 사람들이 드나들 때마다 보도록 했겠습니까? 입춘날, 입춘이 되는 날, 시작하는 날 크게 길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유학자들이 많이 숨기고 있습니다. 무엇을 숨기느냐? 입춘날 세우면 크게 길하다, 이렇게 풀이를 해야 되는데 입춘은 크게 길하다, 그냥 이렇게 뭘 세우는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뭘 세우겠습니까? 그 집안의 남자들이 약물을 잘 세워가지고 자손을 많이 번창시키자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또 건양작용도 마찬가지 뜻입니다. 약물을 세우면 경사가 많다는 거죠. 옛날 사람들의 경사 가운데 가장 큰 것이 자녀가 많이 생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남자들이 드나들면서 이 생각을 계속 입춘 때부터 했다는 그런 것이 되는데, 입춘대길과 건양작용에 대해서는 노인종합복지관 여기에서 동영상을 찍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참으로 축복받은 나라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민족 대명절인 설을 보냈습니다. 자, 이 설을 보내고 그 1월 1일에는 양력설을 또 보냈습니다. 두 개의 설을 보내는 민족은 아마 대한민국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받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더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정치가 안정되고 정치를 보는 국민들이 행복하면 아마 축복받는 나라로 발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진초경패 조위곤행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 진자는 나라 이름 진자입니다. 나라 이름 진, 나라 이름에만 사용되는데 이 진자를 이렇게 보통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옛날 글자가 되고 이것이 오히려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이 진자를 기억하시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 초자는 초나라 초, 초나라 초자는 수풀림자 밑에 발소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초달할 초자, 때릴 초자의 원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때릴 초자가 나오게 되는, 이것이 손으로 회초리를 들고 발을 때린다, 회초리로 발을 때린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글자인데 나라 이름에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나라와 초나라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갱자는 다시갱자, 다시갱자는 물레를 손으로 돌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레는 다시 돌려서 다시 돌릴 수 있고 또 고쳐서 옷감을, 소음을 고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시경, 고칠경인데 고친다, 고치는 가운데 경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갑오년에 경장을 했다, 갑오경장. 그래서 이것은 고칠경, 배풀장자인데 요 장자도 요 때는 고칠장으로 훈을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가보년에 고치고 고쳤다. 지금 우리나라도 고치고 고쳐야 할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고쳐지니까, 바르게 고쳐지지 않으니까 국민들이 짜증이 난다는 거죠. 정치하는 분들은 정말 경장의 정신, 이 정신으로 나라를 잘 다스려 주시면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지지를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패자는 어떤 패자입니다. 어떤 패자는 비우자 밑에 가죽혁 다롤자를 씁니다. 이 글자는 더플라자 밑에 가죽혁 다롤자를 쓴 것과 같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정자고 이것은 속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요 가죽혁자와 다롤자만 가지고도 어떤 패의 뜻이 있는데, 비우자 또는 더플라자를 넣어가지고 뜻을 더 확실히 한 것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조자는 조나라 조자입니다. 성에 사용하기 때문에 조도 되는데, 이 조는 길게 읽어야 됩니다. 조라고 읽어야 되고, 우리나라 성씨 가운데 또 요 짧게 읽는 이 조씨가 있습니다. 이것은 조조의 조자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획을 하나만 긋고 중국에서는 성에 사용할 때 두 선을 그어가지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는 한 획으로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달릴 주자 위에 닮을 초자, 같을 초자, 이것을 써서 같기 위해서 달린다, 닮기 위해서 달린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위자는 위나라 위자입니다. 저도 제가 이 위나라 위자를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왜 나라 이름에 귀신기자가 들어갔을까? 그런데 이것은 왼쪽에 보면 맡을 위자, 위임을 받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위임을 받다. 위원회를 한다 할 때 맡을 위자, 여자가 별을 지고 이고 하는 것은 여자의 일이다, 그런 의미도 되는데, 맡을 위자, 맡김을 받았다. 누구에게? 귀신에게. 그러니까 천신에게 위임을 받은 나라다 하는 그런 뜻이 이 글자 속에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조도 자기 나라의 이름을 위나라라고 했는 겁니다. 곤자는 피곤하다, 고온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나무가 둘러싸여 있어요. 길거리 가다 보면 나무 밑에 보면 이렇게 철판으로 돼 가지고 나무를 보호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그렇게 하는 자체가 나무가 성장하는데 피곤하다 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나무목이 가면 고날고자, 고날곤자, 피곤할곤자고, 사람이 이 속에 갇히면 이것은 형무소의 뜻입니다. 큰 입구, 이것은 깜방의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가두을 숫자, 사람을 가두었다라는 그런 뜻이 되고, 물 숫자를 쓰게 되면 이것은 큰 곳에 물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못년자의 옛날 글자가 되는 겁니다. 못년자. 그럼 횡자는 가로 횡자라고 하는데, 나무 목변에 누를 황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로 횡자인데, 횡목이다 하면 가로로 된 나무를 횡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울 때 형이다라고도 표현하는데, 이것은 저울 때 형자와 뜻이 같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울 때 형. 그래서 이것은 뭐냐? 저울 때는 옆으로 되어 있어요. 딱 옆으로 나란히 써야지 무게가 제대로 달리는 겁니다. 무게를 정확하게 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가로횡이기 때문에 저울 때 형이다 이렇게도 하고 같이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종 연횡이다 할 때는 이 가로횡자를 쓰기도 하고,
이 적을 때 형자를 쓰기도 하고 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초경패 조의 곤형은 무엇이냐? 이것은 진초경패가 있었던 곳은 춘추시대 때 이야기입니다. 조의 곤행에 이 말이 나온 것은 전국시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시기를 합쳐서 춘추 전국시대다라고 이렇게 역사계에서는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춘추 전국시대라는 것은 굉장히 긴 시대입니다. BC 1046년에 주나라가 건립됩니다. 은나라를 멸하고 주나라가 건립되고, 이 주나라가 서쪽 지역에 있다가 형편이 국세가 약해지니까 771년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때를 동주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동주시대에서 시작해서 역사가 이어지다가 403년에 이 진나라가 조, 위, 한 이렇게 세 나라로 분리되는 겁니다. 즉 진나라가 조, 위, 한으로 분리되는데 이때가 BC 403년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점으로 해서 앞에 것은 춘추시대, 뒤에 것은 전국시대다 이렇게 학계에서는 부르고 있는데, 이 시기는 학자마다 약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나라가 망한 256년 이때 춘추 전국시대는 끝나게 되고, 또 일부 학자는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221년, BC 221년을 춘추 전국시대의 끝으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설은 없지만은 우리가 역사를 이해하는데 두루 살펴보면 좋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초경패란 것은 진문공과 초장왕이 번갈아서 으뜸이 되었다. 제후국의 으뜸이 되었다는 겁니다. 춘추오패가 있죠. 춘추오패, 제환공, 진문공, 초장왕, 또 월나라와 오나라가 또 번갈아가면서 5명의 패가 있었다. 으뜸되는 제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5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싶지만은 진나라와 초나라만 가지고 이 5가지 오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넓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춘추시대고, 춘추시대는 약 140여 개의 제후국이 있었습니다. 크고 작은 제후국이 있었는데, 전국시대에 들어오면 7국으로 전국 7국이라고 합니다. 전국시대는 7개의 나라로 줄어듭니다. 물론 7개의 나라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이름이 나오지 않는 작은 군소 나라가 있긴 있었지만은 큰 나라 7개가 있어가지고 그 가운데서 조나라와 위나라가 진나라의 연횡책 때문에 곤란을 받았다, 공경에 처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진나라가 워낙 강성했기 때문에 조나라와 위나라만 공경을 받은 것이 아니라 7개, 6개, 진나라를 제외한 6개 나라가 다 진나라 때문에 공경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글자, 넉자로 하기 때문에 다 드러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전국시대에 들어오면 7개의 나라가 있는데, 제나라, 연나라,
조나라, 위나라, 한나라, 그리고 남방에는 초나라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서쪽에 파촉 지역에 이 지인나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소진이라는 유세가는 이 6나라가 뭉쳐가지고 지인나라에 대항하면 오래 보존할 수 있다. 이렇게 했고, 같은 문화에서 공부한 장이라는 사람은 지인나라에 찾아가서 이 6나라를 한 나라씩 저울 때처럼 연결해서 그렇게 해서 위장 평화를 유지하면서 이 나라들을 하나씩 점령하자 하는 그런 계책을 내세우는데, 결국은 장이의 계책이 맞아떨어져서 지인나라는 천하를 최초로 통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나라는 진시황이 자기를 짐이라고 하면서 시황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진시황제, 시황제, 이것은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잘 이해하려면 이런 여러 가지 사실들을 잘 알면 재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진초갱패, 진나라와 초나라, 전국시대에는, 춘추시대는 진나라와 초나라를 비롯한 5개의 나라가 으뜸패, 제후국의 으뜸을 번갈아 했다, 차례대로 해왔다는 것이고, 조의, 전국시대에 들어와서는 조나라와 위나라가 진나라의 연횡책 때문에 곤란을 겪었다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어느 시대나 같은 현상이 반복됩니다. 군주가 정치를 잘못하면 다른 나라에 먹히게 됩니다. 침략을 당하고 수모를 당하고, 그 다음 끝이 안 좋으면 나라가 멸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세계 정세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나라는 국력을 하나로 집중해서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토대를 더욱 강화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